반가워요. 우리 이 강좌실이 오늘 처음 가동되는 거예요. 네. 또 이 강좌실에 온 분들은 다 처음이에요. 네. 골드야. 네. 삼성동에서도 쭉 했잖아. 네. 어때 강좌실 소감이? 삼성동보다 100배, 1000배 낫네요. 여기가 넓고 해서요. 그래? 네. 능민은 어때? 여기 분위기? 괜찮아? 뭐가요? 이 강의실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분위기요? 무슨 분위기? 마음에 들어? 공부할만 해? 응? Yes, no. 뭘 얘기하는지 물어봤어요. 이 강의실 분위기가 어떠냐고. 마음에 들어? 응? 빨리 좀 대답해 주세요. 영민아 괜찮다는 거지? 오케이? 예. 그래. 자, 올해 가보년, 그죠? 가보년 새해에 원래는 이게 이제 음력으로 기준 삼기 때문에 양력으로는 가보년이 됐지만 실제는 아직까지는 계산년이에요. 그래서 가보년 무슨 띠에죠? 청마의 말띠요. 말띠에 청마라고 했는데 왜 청마일까? 뭘 씁니다. 이 청마라는 거는 이 갑을 병정 무기금신 임계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을이 목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병정은 화, 네. 무기 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요는 이제 말을 뜻한 거잖아요. 간지, 십간십이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간지가 간이 목에 해당되고 목화토금수 중에서 이건 이제 예전에는 이게 가장 기본 상식이었어요. 목화토금수 오행이죠. 그런데 이 목에 해당되는 색깔이 청색이에요. 그래서 청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청색. 그리고 화는 적색이죠. 불이 좀 빨갛지 못하죠. 토는 흙은 황색이 되는 거고 금은 백색이 되는 거고 수는 흑색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행의 배속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가보년 새해가 왔는데 오늘 새로운 게 많네요. 새로운 강의실, 또 새로운 분들이 좀 내 눈앞에도 보이고 새로운 장소에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공부를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심정개발의 대체 유약 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지부터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항상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초를 정확히 알게 되면은 공부의 방향이 딱 잡히게 되고 흐트러지지가 않죠. 언제나 기초가 틀어지게 되면은 다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가 은퇴할 때까지 신경을 쓴 게 있어요. 바로 뭐죠? 투구폼이요. 투구폼을 항상 기초기 때문에 투구폼이 흐트러지면은 공의 스피드도 나오지도 않고 제구도 안 되고 이러거든요. 심장개발도 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개발이 무엇이냐 이런 거를 이 시간에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 강의실에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교육강좌가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 한연 이름이 뭐예요? 이내지 한연이 아직 간판 아직 숫자가 바뀌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제 보건소에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이내지 한연으로 이제 통합이 됐어요. 한연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니에이지 패밀리예요. 그래서 리니에이지 한의원이 있고요. 또 리니에이지 힐링센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리니에이지 심정개발원이 또 있어요. 헷갈리죠? 이게 뭐가 뭔지. 리니에이지 한의원은 쉽죠? 여기 있으니까. 힐링센터도 쉽죠? 대동시에 있으니까. 심정개발은 또 뭐냐? 이거는 단체예요. 네, 단체예요. 그래서 비영리 단체. 그래서 우리가 심정개발을 통해서 우리 심리 선생님들이 연결이 되고 우리는 심정개발을 통해서 사회에 이제 정신건강을 향상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세군하고 손잡고 알코올 중독 치유 여기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대안학교 거기도 우리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이제 이런 심성 교육을 하는 거고, 이쪽은 단체이고 이거는 우리가 거주하면서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곳이에요. 생활 습관을 잡고 한의원은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죠. 이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세 그룹, 리니에이지 그룹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여기까지 왔다면은 타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기왕이면은 자발적으로 자꾸 이렇게 요청하는 게 좋아해서 우리 여기 시조 선생님에게 말씀드릴 때고 또 저한테 얘기도 되고 이런 이제 힐링센터가 있잖아요. 내가 머물겠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이게 뭐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좀 타발적인 거잖아요. 내가 필요하다면은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또 강좌도 또 상담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 저쪽에 또 맨 뒤에 계신 선생님이 또 한 분 계세요. 명덕 선생님이라고. 명덕 선생님 한번 일어나 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심의 선생님이에요. 또 앞으로 여기서 같이 근무하시면서 일할 선생님이니까 어때요? 잘생기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이제 이렇게 몇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하고 이렇게 임하도록 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초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적은 거고요. 심성 개발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이거부터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봅시다. 심성 개발이 뭘까요? 하결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마음의 평화, 생활의 즐거움을 얻기 위한. 저 기초가 딱 있어요. 그렇죠. 이거 심성 개발에서 우리가 뭐 어쩌자는 거냐? 어쩌자는 거냐? 내 마음의 평화를 얻고자 하는 거죠. 분명한 목표는 뭐냐?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전체예요. 자, 그럼 왜 우리가 이런 목표를 하게 됐냐? 우리의 마음이 알고 보면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교육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우리 마음이 어렵게 흘러가요. 즐겁게 살기 원한다는 얘기죠. 다른 거는 이거를 위한 다 수단일 뿐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내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즐겁게 생활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가장 우리가 흔하게 떠오르는 거 뭐죠?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고3들 수험생을 대상으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은 라는 설문조사를 했어요. 1위가 뭘까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돈. 맞습니다. 돈.
그래서 우리나라 청소년이 행복지수가 OECD 중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외국에서는 가장 필요한 걸 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쪽에 선호자를 보면 이런 얘기가 합니다. 친구, 취미, 일, 사랑. 우리나라는 돈. 돈이면 다다. 왜 그럴까요? 경쟁 사회가 만드는 그 구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조사도 보면은요, 그 경제력과 행복 지수를 비교한 도표가 있어요. 경제력과 행복 지수. 그러면은 이제 월 수입이 뭐 100만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따져봤어요. 그럼 그래프가 경제력이 이렇게 가야 되겠다. 경제력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행복지수도 역시 올라가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한 달 수입이 한 4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가 되면은 그때까지는 행복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비례가 됩니다. 그런데 800만 원 넘어가면은 행복지수가 이게 경제력이에요. 행복지수가 정체가 되고 오히려 떨어지는 걸로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력이라는 거는 행복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분명히.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어? 누릴 수가 없는데. 그렇죠? 일정 부분까지는 비례하는데 일정 시점에서는 오히려 돈이 행복지수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고, 그러면은 뭘 행복하게 만드느냐 보면은 여기서 이제 기부문화 주는 것, 또 봉사, 이런 요소들이 있을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외국의 보고서는 이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돈이. 자, 그런데 다 좋아요. 우리가 돈을 부정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병이죠. 돈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죠. 그런데 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데 많은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필요하죠. 그런데 가장 그 중에서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은 바로 우리들은, 또 이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 정말 중요한 건 심성개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심성개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의학과 또 기존의 인문학, 성리학을 조합해서 우리 마음의 때를 씻어주고 생각을 열어주는 하나의 치유 인문학이죠. 이거는 치유 인문학이죠. 치유라는 거는 의학적인 거죠. 인문학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학문이잖아요. 인문. 이것이 결합된 거죠. 자, 그런데 심성개발과 비슷한 거는 인생에 얼마든지 많아요. 뭐 마음 공부라는 거, 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의 뭐 수양, 천주교에서의 뭐 그런 여러 가지 자기 수도 뭐 다 그런 게 사실은 일치되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성개발에는 치유의 코드가 있어요. 뭔가 치료를 하려고 이 때를 씻어주는 그런 게 좀 다른 거예요. 나머지 거는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가 뭐냐면은 지혜의 부분이지. 큰 아우트라인은 지혜. 지혜가 나왔으니까 또 지식이 나와야 되겠죠? 뭐죠? 지식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지식이라는 건 뭐가 해당될까요? 정보. 정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각종 공무원 시험, 지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영어, 토플, 토익 뭐 이런 거 다 지식이죠. 그리고 각종 기능 시험들이 다 지식이잖아요. 자격증 시험들이. 운전면허도 뭐예요?
그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의 평화가 내적인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행복. 같이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고 얘기할 때는 다만 불행의 반대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 불행까지 나오는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이 심성 개발을 하는 거죠. 내 생각이 닫혀 있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마음의 눈이 이렇게 감겨진 것 같아요. 뭐가 뭔지 몰라요, 전혀. 눈을 감아 볼까요? 감아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생각이 막혀 있게 되면은 뭐가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알게 돼요. 나만의 생각에 취하면은 심성 개발 안 하면은 생각이 편향돼서 그걸 우리가 원카드라고 하죠. 원카드. 하나만 알게 되죠. 하나만 알게 되고 잘못 알게 되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당연한 일을 당연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잘못된 일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원카드죠. 그러면은 자, 내가 여러분들 오늘 아침 식사는 했습니까? 혹은 오늘 아침 혹시 못했다면 어제는 식사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오늘 사이에 응가를 했겠죠? 글쎄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응가하고 자, 그러면은 밥 먹고 응가하고 또 잠 잤잖아요, 그죠? 뭐 몇 시간이라도.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 이거죠. 이건 당연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 왜 그러냐? 깨어있지 않아서요. 나만의 생각에 취해 있으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더 원한다는 얘기죠. 그거 이상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잘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고 싶어. 그런데 실제 그게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뭐냐? 굉장히 감사한 거죠.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는 거 엄청난 거죠. 그것만 내가 알더라도 내가 응가 잘하고 밥 잘 먹고 잠 잘 잔다면 잠은 못 자도 돼. 사실 밥 먹고 응가만 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요인은 충분한 거예요. 근데 그런 데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죠. 그리고 이 겨울이잖아요. 지금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그래도 대부분 요즘엔 어떻습니까? 아파트에 살면서 따뜻한 물이 나오잖아요. 마음껏 샤워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만족을 느끼느냐 이거죠. 그게 안 느껴지면은 뭔가 내 정신이 흐릿해진 거예요. 마음의 때가 많이 낀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닦아야 된다는 얘기. 근데 우리가 그 닦아야 되는 줄도 몰라. 그리고 더 바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과연 행복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미 행복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태어나가지고요 이미 푸른 하늘을 보고 눈 내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충분한 거예요. 이미 뭔가 이게 생각이 어딘가에 그 잘못 착각에 빠진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해요. 들여다보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고 심성개발을 하지 않고 뭐 이런 성인의 말씀 보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서 망상에 취한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리고 이 찬란한 세상은 보지 못하고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 뜻대로 안 됐던 일들만 내가 꼭 부여잡고 그 안에서 계속 업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괴롭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틀린 줄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이상한 일이 일어날까요? 원인은 닦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써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그런데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점검해보고 보는 거야. 심성개발은 뭐냐? 나를 한번 성찰해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기준이 애매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은 이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일에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봅니다. 내가 오늘 밥 잘 먹었어? 응가 잘했어? 그럼 나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충분히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그거 하지 않느냐? 그런 건 묻지 말아요. 그럼 뭐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최소한 이 정도만 되더라도 너무나 행복할 수 있는 거. 그걸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내 머리, 내가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요. 내가 먼저 그런 작은 일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낄 때 내 에너지가 좋아져요. 에너지가.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고.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일이. 이런 건 다 방법이잖아요. 수단이잖아요. 심성개발도 수단이고 방법이에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마음의 평화도 너무 좀 어려운 얘기겠죠? 어떻게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기분 좋게 사는 거예요. 기분 좋은 삶.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기분이 아주 상쾌단 말이에요. 어디에 살든 내 나이가 몇이든 무엇을 하든 그냥 꿀꿀하고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만 받고 아무리 좋은 데 살아도 아무리 명예가 높아도 돈이 많아도 이거보단 못하잖아요. 마음 평화는 바로 이런 삶을 사는 거지. 이걸 위해서는 내가 지혜로워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이거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마음의 중심은 기존의 나만의 생각에서 이거를 타파하고 이성과 믿음이라는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공부하냐? 기분 좋게 살려고. 뭐가 필요하냐? 이런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친구도 취미 다 필요해. 그런데 이게 그냥 생기냐 이거죠. 이게 내가 사랑도 해야 돼, 봉사도 하고, 돈도 벌어야 돼, 일도 생겨야 돼. 이게 영원하면 생기냐 이거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기초공사가 바로 뭐예요? 심성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성개발이라는 거는 모든 일의 기본이 돼요. 이건 이 선생님 얘기가 아니라 기존에 우리 허준 선생님의 말씀이고 또 태계 선생님, 유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현대적으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기분 좋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깨기 위해서. 내가 잠들어 있다 이거예요. 뭔가에 취해 있다는 거죠.
내가 현재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러면은 뭔가 세뇌되어 있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인 거죠. 그렇다. 오케이. 인정하겠다. 내 상태가 안 좋다. 내가 뭔가 모자라다. 이 정신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죠. 내가 잘났다면 뭔 공부가 필요해요. 워낙 잘생겼고 마음도 완벽하게 나는 선으로 형성돼 있고 착하고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성현들은요 최소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누구죠? 공자님, 노자, 장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닦아야 된다. 닦지 않으면 자꾸 때가 낀다. 그러면서 뭐가 뭔지 도대체 모르게 된다 이거예요. 감사한 걸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내가 남들처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한 역조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세상은요, 해동내와 달동내로 되어 있다. 이거는 많이 들어갔던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해동내와 달동내요. 그런데 우리 사고는 이거를 다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가 너무나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해동내가. 그래서 이 달동네가 부단히 싸워요. 달동네가 오게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 내가 싫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 없애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생각이 복잡해져요. 싸우니까. 그 복잡한 세상이 바로 내가 응가하고 걸어다니고 밥 먹는 거에 대한 감각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때가. 결국 때가 꼈다는 거예요. 때가. 그 때의 원천이 바로 착각을 하는 거죠. 착각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무지랑을 아예 모르는 거죠.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해동내와 달동내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의미가 있고 여기도 의미가 있는데 이쪽으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모든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의 때를 양산하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우리가 신성경의 핵심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왜 감사할 줄 몰라요? 왜 만족할 줄 몰라요? 밥 먹고 응가하는데도 푸른 하늘 보는데도 내가 이렇게 산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한쪽, 원카드 이쪽만 지향하다 보니까 달동네하고 계속 싸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동네에 대한 이해, 달동네가 왜 우리 삶에 필요한지만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은 심성개발에 있어가지고 참 기본적인 베이스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게 다예요. 모든 문제는 이 달동네 거기에서 달동네 거기. 달동네가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느끼는 건 뭐죠? 내가 피해봤다, 손해봤다, 배신당했다 이런 느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옥죄는 거죠. 이 감정이. 그런데 한번 물어보자고요. 손해보면 안 되냐고요.
보내보면은 감정이 뭐 행복할 수는 없죠. 좀 찜찜하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다음을 기약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죠. 그거를 잡고 언제까지나 그 안에 갇혀 살 거니 거죠. 이것만 우리가 된다면은 굉장히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손해 볼 수 있다. 피해 볼 수 있다. 내 삶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삶도 내 삶이다. 이러면 게임 끝이에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항상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내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얽매이는 거예요. 이게 되면은 여기부터는 이제 리듬이 생겨나요. 그래서 마음이 싸우지 않게 되고 평화로우니까 찬란한 세상이 자꾸 보여요. 아, 내가 이미 잘 살았구나. 그 다음부터는 도전하게 돼요. 그 다음에 도전하고 싶은 일이 생겨나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일을 이뤄나가죠. 그게 바로 순행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순행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부분이 바로 달동네 인정이에요. 인정이 안 돼. 싫기만 해. 달동네 오면 싫어. 싸워 그냥. 부정해. 왜냐? 달동네의 유익함, 달동네 순기능을 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해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고력이 부족한 거예요. 결국 그 사고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그 방법이 심성개발이죠. 그럼 심성개발 뭘로 되어 있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이렇게 나눠드린 것 중에서 심성개발은 이해형과 실천형으로 되어 있다. 그걸 얘기해요. 원래 율곡 선생님이 이런 걸 다 얘기하신 거예요. 공부라는 거는 이해와 실천을 병행해야 된다고. 이제 마음 세탁 속 맨 뒷장에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심성개발 요약표. 내가 내 삶의 달동네를 받아들이면은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인의예지 신이란 본성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와 실천을 겸비해서 하자는 거예요. 이해와 실천을. 이런 표를 봅시다. 이해형 심성개발. 이게 바로 2웨이 철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한 것이나 두 개다 우리가 인정하고 가자. 이것이 이해형 심성개발이에요. 골드가 맨 앞줄 좀 읽어볼까? 네. 이해형 심성개발, 양호 이 역량,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내도 괜찮다. 좋아요. 여기까지. 뭘 이해하냐 이거죠. 이거를 이해하자는 거예요. 해동내도 좋지만 달동내도 괜찮다. 인정과 믿음의 법칙.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해가 안 돼. 해동내든 좋아. 내가 성공하는 게 좋고 내 뜻대로 되면 좋아. 이것까지 이해돼. 달동도 괜찮아? 실패가 괜찮다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선생님 왜 괜찮은데 도대체?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안 괜찮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안 괜찮으면 싸울 수밖에 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괴로운 건 누구예요? 누가 괴로워요? 굴대 누가 괴로워? 자기만. 나만 괴롭잖아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안 괜찮은 게 뭐 자랑이에요? 나만 괴로운 건데. 우리가 기형지사 이 살아가면서 좀 즐겁게 살면 안 되냐 이거죠. 평화롭게 살면 안 되냐 이거죠. 우리가 사고가 막히게 되면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은 내가 행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미안해서. 아니 북한에서 또 저기 아프리카에 막 기아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해야 돼요? 문제는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잖아. 이런 거 저런 거 핑계를 대서 그 이유가 뭐 적합해 보이더라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은 뭐하러 살아가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 마음이 지향하는 바 마음의 평화, 지금까지 행복을 찾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복해도 돼요. 괜찮아요. 행복해도 돼.
행복하게 사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안 하면은 행복한 것도 죄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네요. 행복하게 사는 거 괜찮아요. 기분 좋게 사는 거 괜찮은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내 맘에 안 드는 달동네, 피해와 손해를 보는 세상, 좌절, 실패, 그런 것들도 왜 한정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데 억지로 되겠냐고요. 달동네 인정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되겠냐고요. 안 되면은 어떻게 한다? 될 때까지 탐구를 하는 거야. 왜 달동네 괜찮은가? 나는 내가 달동네가 안 괜찮은데 성인의 글을 보니까 그거 인정하라고 얘기했네? 왜 도대체? 달동네가 뭔데? 이렇게 파고들어가는 얘기. 무슨 의미가 있는데?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왜? 궁리를 하자는 거죠. 그게 이해예요. 왜? 물으라는 거예요. 왜? 의심이 아니라 의문을 가져가는 거죠. 왜? 이거 말도 안 돼. 무슨 성인의 말씀하셔서. 이건 의심이고 의문을 가져가는 거. 그래? 나는 왜 달동네가 안 괜찮다 생각하지? 이 물음표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 달동네가 누구 건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물음표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물음표를. 자, 그 다음 구절을 우리 필병을 지어줬네. 우리 뒤에 친구. 네. 저요? 저 아이디는 이거 푸르롱이라고 있긴 한데 푸르롱. 푸르롱.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그냥. 생각나는. 생각. 이야. 도력이 높네. 네. 푸르롱. 우리 푸르롱님이 자 순행자 한번 읽어주세요. 네. 수행 직락 역행증 5. 흐름을 따르면 즐겁고 흐름에 거슬리면 고통 끝에 깨친다. 순응하기. 네, 이 법칙이죠. 그런데요, 이거는 앞에가 되면 따라오는 거예요. 양호의 운명이 되면은 저절로 따라와요. 흐름을 따른다는 거는 뭐냐면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동내가 오면은 순행. 순행 준다. 해동내가 오건 달동내 오든 그걸 거부하지 않고 따르는 게 순행이에요. 해동내에서는 즐거워서, 해동내에서는 기분 좋잖아요. 잘 되니까. 달동내에서는 성장해도 좋아.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따르게 되면은 즐거운 거예요. 흐름에 거슬리면 고통 끝에 깨친다. 흐름을 거스르면 이렇게 해석해도 좋죠. 예. 흐름을 거스르면 고통 끝에 깨친다. 그래서 해동내도 좋지만 달도 괜찮다는데 달동내가 안 괜찮다고 자꾸 싸워봐요. 그러면 그게 역행이에요. 그럼 어떤 결론이 나느냐? 내가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숨이 턱턱 막혀요. 앞이 캄캄해. 사는 게 생지옥이에요. 그런 경험을 통해 그리고 나서 그 끝에 얻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로구나. 이게 아니다. 이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네 인생이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의 죄야. 내가 사람을 태어나야 된 반역이야. 이런 깨침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느꼈을 때 이 고통이 과연 뭐냐?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내려놓고 가라는 뜻이야. 이런 깨침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나는 그 고통 속에서 그런 성찰하고 있냐 이거죠. 너무너무 힘들면은요 들고 갈 수가 없어요. 들고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힘이 들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편안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그게 견딜만 하네요 이 얘기예요.
더 들고 가야 돼요. 더 끝까지. 그럼 내려놓게 돼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어. 인간관계로 아니면 고민으로 너무너무 힘들다 보면은 이것도 저것도 내려놓을 때가 있어. 아직은 견딜만 한 거.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한번 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나가보라는 얘기야. 고통스럽다 고통스럽다 하는데 그 순간에 힘들다라고 하면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덜 힘들구나. 내가 아직은 여유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그 이상을 지나면은 깨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해응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을, 알 수 없는 카드를 하나, 경험하지 못한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역행적 오해라는 것은 그걸 넘어가면 또 새로운 세상이 있어 라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직 덜 괴로운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역행적 오해. 더 넘어가면은 다른 세상이 오는 거예요. 저 지금 겨울이 점점 깊어가고 있죠? 이번에 1월 초에는 행복했어요. 너무나 따뜻했잖아요. 이렇게 1월 초에 날씨가 계속되면 냉이가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딱 일주일, 한 열흘 되니까 추워지기 시작하죠? 갑자기 영하 10도 내려가거든요. 이 겨울이 자꾸 깊어갑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깊어갈 수는 없어요. 1월 중순이 지나고 2월 초가 오게 되면은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는 힘을 잃기 시작해요. 봄이 오잖아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봄이 온다. 역행적 오라는 건 내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죽겠어요, 여러분들. 봄이 옵니다. 봄이 올 때가 된 거예요. 이 희망의 소리에 역행적 오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힘들면은 그걸 지나면은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 몸이 느끼는 바 고통스럽다고 거기에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봄은 온다. 역행적 오라. 그리고 당신이 아직 괴롭지 않다 이거예요. 당신이 느끼는 괴로움은 현실이 괴로운 게 아니라 당신이 계속적으로 뭔가 착각을 하고 부정하고 싸우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커집니다. 실제는 그렇게 괴롭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 온도는 영하 1도예요. 그런데 내가 이 영하 1도 춥다고 추운 건 싫어. 난 절대 추울 수 없어. 라고 추위를 자꾸 커가면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그 한파가 한번에 닥쳤죠? 그런데 뭐 수온주는 10도인데 체감 온도는 몇 도라 그래요? 영하 50도? 북극보다 춥다 그래요? 거기가 바람 불고 싶어가지고 체감 온도를. 그런데 체감 온도라는 게 바로 체감 고통이죠. 실제는요, 고통이라는 거는 육체적으로 느끼는 고통은 다 참아낼 수가 있는 고통입니다. 심지어요, 칼로 내 몸을 찔러도 그 고통을 참아낼 수가 있어요. 이제 선생님은 이제 한의사에서 학교 시간에 이제 그 실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뜸을 뜨는 실습을 해요. 어떻게 뜨냐면은 여기 이제 족삼대는 혈자리가 있어요. 다리에 가장 유명한 혈자리인데 여기 되게 안전한 자리거든요. 여기 있다가 뜸을 떠요. 지금도 선생님 보면 이게 흉터 하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뜨냐? 다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은 족삼대 혈자리에다가 쑥을 이제 올려내요. 쑥들을 올려놓고 불을 딱 붙입니다. 그러면은 불이 쭉 타고 올라와요. 그러면은 뜨겁습니다. 뜨거움이 자꾸 커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뜨거운 감각이 넘어서 아파요. 싹.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넘어가면 아픈 거 이상의 뭔가 강렬한 느낌이야.
그러면서 그 느낌이 지나가요. 그런데 그 뜨거운 게 싫어하고 막 뜨거워 하면서 막 피하려다 보니까 그걸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받아보면요 그냥 견딜만 해요. 그 처음에가 제일 괴로워요. 두 번째 이제 어떻게 뜨냐면은 자 여기서 불이 다 탔잖아요. 그러면은 이 젤을 다 떨궈내지는 않아요. 젤을 그대로 꾹 눌러서 여기 이제 제가 있게 여기 다시 떠요. 그럼 또 싹 올려오면서 통증이 오고 뜨거움이 오면서 또 한바탕 지납니다. 그걸 몇 번을 뛰는 거예요. 언제까지 뜨냐? 근데 자꾸 뜨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느낌이 별로 안 와요. 뜨거운 것도 모르고 고통도 없어요. 그럼 그때까지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뜸을 더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을 어떻게 보면 이게 뜸이란 거는 고문하고 비슷하죠. 불덩어리를 들이대니까. 그것도 우리가 사실은 힘을 빼고 참아보면 참을만 한 거예요. 그런데 차가운 고통이란 건 뭔가 부정할 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싸울 때는요 우리가 이 심리적인 고통이 가중될 적에는 칼로 찌르는 고통은 저희가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런 고통을 느껴본 사람들은 500개, 1000개의 바늘을 나를 동시에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존재한다. 사실은 500개의 바늘로 나를 찔러도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생각에서 생긴 고통입니다. 생각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느껴지는 고통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영하 1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느끼는 고통은 영하 30도. 근데 마음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럴 수 있다 인정하게 되면은 그런 고통 없이 그냥 깨침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부를 하게 되면 엄청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 순간을 한번 넘어가 보자 이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느낄 때 자그마한 고통으로도 딱 알아차려야 이게 이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딱 멈춥니다. 그런데 내가 지혜가 없다면은 극렬한 영하 60도, 영하 100도의 고통을 당해야지만이 내가 깨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력에 대한 문제죠. 내가 집중하게 되면 영하 1도만 느껴져도 이 길이 아니다 라고 방향을 틀어요.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데 언제까지나 가냐 이거죠. 내가 고통스럽다면은 그리고 고통을 알 정도가 된다면은 영하 100도를 넘어가야지 깨달음이 오는데요. 내가 고통스럽다는 건 아직 영하 100도가 안 돼요. 아직 견딜만 한 거예요. 습관아, 칠정의 습관아, 너는 어찌하여 항상 습관이 이러하더냐. 이게 습관이야. 언제나 늦어, 언제나 항상. 습관을 고쳐야 되느니라. 알았지? 알았지? 이 습관이야. 12시에도 늦어요, 1시에도 늦어. 항상 늦는 게 습관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고통이라는 걸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고통을 느낄 만하다. 100도가 안 된 거예요. 조금 더 고통스러운 깨침이 옵니다. 그러나 이해를 맺게 하면 그런 거 없이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구절을 날개님? 날개님이 그러면 절대 좀 읽어주세요. 절대신은 크게 보면 역행도 신앙의 범주에 속한다. 본질을 이해하고 항상 소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좀 자세히 한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설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역행도 순행의 범죄에 속한다는 거죠. 본질을 역행에 속아주게 되는데, 자, 내가 역행해서 그 차가운 고통이 커지고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나를 깨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다면은 깨침이 가까워졌다. 그리고 또 하나, 계속 그렇게 가야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조그만 고통으로도 내가 이럴 수는 있지 않느냐. 고통을 역이용하고 고통을 활용하는 것이 절대순이에요. 결국엔 우리가 신성개발이라는 건요, 깨침에 달린 거예요.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필요한 거였네. 호성색을 이렇게 했는데 필요한 거. 제가 그 삼성동에 자주 가는 식당에 이제 아줌마가 있어요. 그래서 아줌마라는 게 참 원래는 참 아름다운 용어인데 요즘 아줌마 하면 자꾸 천하게 들리는데 아가씨에도 이제 천한 말이 돼버렸어요. 종각 여기 다 원래 아름다운 얘기였어요. 삼촌 이런 게. 근데 아줌마, 삼촌, 아저씨라면은 막 비속어처럼 느껴지잖아요. 원래는 아름다운 얘기야.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아주머니께서 재혼을 하신 지 한 2년이 됐어요. 그런데 실망해가지고 그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다. 여자관계가 복잡하고 무능력하고 내가 싫다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인간을 사랑했냐고요. 괴로워하는 거.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일을 하니까 그 상담을 구해가 상담을 좀 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이 그지 같은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넘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저 인간이 나에게 피해를 줬고 내가 이 거지 같은 인간을 만나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결코 아름다운 생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식을 바꿔보세요.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생각합시다.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잖아요. 2년간. 그 상대가 거지 같은 인간이든 아니든 내가 사랑했잖아요. 대회 열정 쏟았잖아요. 그런 내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게 깨침이에요. 내가 한번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배신을 당했고 그런 인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이 깨침. 사물을 또 다른 방향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해영 신성입니다. 한쪽으로만 쏠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깨침만 오게 되면 모든 일이 다 풀려버려요. 갑자기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멋져요. 한 인간을 2년간 지금 엄청나게 사랑한 거잖아요. 나이 50에 넘어가지고. 청춘 아니에요? 와, 멋지네요. 그걸 다 풀어줬어요, 그분은. 네? 더 이상 괴롭지 않대요.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으러 왔는데 얼굴이 환해져 있어요. 환해져 있어요. 생각 하나를. 이행이라는 이런 맛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요. 스트레스가. 고통스러워. 어느 날 깨친 거야. 내가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건 아직까지 관 속에 안 들어간 거네. 내가 땅 속에 들어가면 스트레스도 없지. 살아있어 내가 스트레스 받는구나. 이럴 수가. 내가 살아있는 축복을 느끼고 있었구나. 이런 게 깨침이에요. 이런 인식이 내가 고민을 한다는 거. 내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구나. 내가 치매에 걸렸다라면 생각합니까? 고민합니까? 생각을 정성처럼 하고 있네? 와우! 행복하다. 이런 통찰력, 사고력의 증진, 이런 것이 단순히 내가 마음 먹고 되느냐 이거죠. 경전을 많이 읽고 성인의 말씀을 읽게 되면 얻어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게 바로
절대순행의 이야기입니다. 실전 심성개발은 뭐 쉬운 얘기니까 쭉 한번 나가봅시다. 자, 실천형 심성개발. 근데 내가 머리가 나빠요. 이게 이해가 안 가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구름 선생 얘기는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 이해가 안 가. 그러면 실천을 가면 돼요. 실천. 어떻게 가느냐? 하는 건 하고 안 하는 건 하지 말자 이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머리가 나쁘면 실천을 하면 돼요. 내가 한 머리 한다면 이행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자, 실천형 심성개발은요, 안 하기와 하기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안 하기라는 거는 수동형 생활순행이죠. 이게 일곱 선생의 그 경문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농민이가 읽어볼까? 1번 수동형 생활순행 1번. 어떤 일이라도 남을 비방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 2번까지. 화풀이를 삼가하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폭력을 쓰지 않는다. 그렇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거 안 한다. 비방 안 하겠다. 원망 안 하겠다. 화풀이 안 하겠다. 그러면은 놀라운 수양의 에너지가 생겨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안 하면은 마음이 점점 맑아져요. 기분이 점점 좋아져요. 뭐 이해하면 어려워. 그러면 이것만 실천하면 돼요. 화풀이 안 하는 거예요. 비방 안 하는 거, 원망 안 하는 거예요. 자꾸 기분이 상쾌해져요. 간단한 거예요. 자, 3번을 읽어볼까, 삼성이? 누가 나를 헐뜯을 때 내게 잘못된 점이 있거든 이를 인정하고 즉시 고친다. 네. 좋아요. 누가 나를 헐뜯어. 나를 비방해요. 그러면은 나를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돌아봐서 잘못된 점이 있거든. 죄송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즉시 고치는 거예요. 네. 간단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교통신호를 위반을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옆 운전자가 막 헐뜯어요. 야, 이게 XX야. 그러면 제가 즉시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고치면 되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같이 싸울 필요가 없죠. 내가 잘못이 있거든. 자, 근데 내가 잘못이 없네요. 그러면 두 가지 대처법이 나와요. 그게 4번, 5번이에요. 4번을 우리 옆쪽에 친구 누구지? 필명? 그러니까 지금이 내게 잘못이 없으나 오해받을 만한 있었다면 이것마저도 고친다. 네, 그렇죠. 내가 잘못이 없어. 그런데 오해받을 만한 일이 있었다. 이것만 고친다. 무슨 뜻이냐면 나에겐 직접적인 잘못이 없는데요. 내가 잘못을 보면 친구가 사귀고 있어.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것만 고친다. 내가 대인관계를 좋지 않은 사람과 가지고 있었구나. 그러면은 그거를 끊는 거예요. 그래, 끊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내가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수양하는 사람은 나를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네, 내 주변까지 사람까지도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5번을 영심이 만일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나를 비방한다면 그 사람의 문제임으로 대응치 않고 종다 쓸소리로 흘린다. 네, 이게 아주 핵심이죠. 수양할 때 내가 아무리 봐도 잘못하지 않았어. 그럼 내 주변에도 내가 오해받을 만한 일도 없어. 그건 순수히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한다면은 그 사람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오해하고 그 사람이 비방하는 그 존재와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달새 소리를 흘려라. 숲속에서 종달새가 주저기는 소리처럼 여기고 대응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한다면은 대인관계에 있어가지고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자신감 얻으려면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돼. 내 안에 달동대를 인정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아울러지 않으면 실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천하다 보면 좋은 습관이 들고 실천 속에서 다시 깨달음이 와요. 깨달으면 이런 실천이 가능해지고 실천하게 되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능동형 생활순환. 이건 학이에요. 하는 게 있어요. 최소한의 책임 원수가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십니까? 최소한의 책임 안수, 밥하기, 설거지, 청소, 빨래, 정리정돈, 최소한의 약속 지키기. 네, 최소한건 하자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 힘들어 우울해 그러면은 밥을 한번 해봐요. 설거지를 해봐요. 청소를 해보고 빨래를 해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책상 속을 한번 싹 정리정돈을 해봐요. 기분이 싹 크면서요. 최소한의 약속은 지키는 게 좋죠. 최소한의 약속. 우리가 약속이라는 것은요, 해놓고 지키기가 어려운 게 사실 힘들죠. 그러면 미리미리 통보하고 미리미리 알려주고 그래야 되겠죠. 최소한의 자기개발 영역이 있네요. 하결이가 읽어볼까요? 최소한의 자기개발, 용모 단정, 운동과 건전한 취미생활, 본성 회복, 지식 습득. 네, 바로 이제 이런 게 이제 또 이해영의 심성개발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 지식 습득, 본성 회복이라는 거요. 네. 근데 이거를 포함해서 운동, 건전한 취미생활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몸으로 느끼는 즐거움이잖아요. 건전한 취미생활. 눈이 오면은 눈길 한번 걸어보고요. 미끄러져 내려보기도 하고 즐겁잖아요. 그런 감각들이 우리의 삶을 깨워줄 수 있다는 거죠. 용무단정 중요한 부분이죠. 항상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최소한의 자인예절이 있습니다. 응대를 성평. 성평이 친구가 한번 읽어봐요. 최소한의 자연예절, 응대, 자기 입장 분명하게 전하기, 표정 응대, 낯빛을 온화하게, 말투를 부드럽게, 태도를 공손하게. 2. 인사하기. 3. 이해와 아니요의 정확한 표현. 4.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사랑해요, 도와주세요 등의 적극적 표현. 야, 좋습니다. 좀 뭐 짱짱합니다. 목소리 좋고 화이팅! 네. 네. 여기 왜 왔어 근데?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 그럴 거야. 다 서로를 보면서 여기를 왜 왔지? 다 이렇게 정성적이 좋은데, 그죠?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사실 나는 여러분들을 인정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서 오는 건데 본격적이에요. 아주 멋진 사람들이에요. 이 공부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자연예절이 있어요. 응대가 중요한 거예요. 표정 응대. 특히 이 표정 응대 핵심이죠. 낯빛을 원하게, 말투 부드럽게, 태도를 공정하게. 내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없어, 줄 것이 없어 하는데 누구라도 줄 것이 있어.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낯빛을 원하게, 태도를 공정하게, 말투 부드럽게. 이렇게 하면 주변을 향기롭게 해요. 인간적인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줄 거 많아야 돈 없으면 이거 주면 되는 거죠. 인사하고요. yes, no. 자기 일을 표현하라는 얘기죠. 미안합니다. 미안한 일 있으면 미안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완벽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나면 멋져요. 또 사랑이라는 말 언제 쓸래요? 도대체. 사랑해요. 남발해요. 이런 거. 막 써도 돼요, 그냥. 네. 도와주세요. 네. 때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는 원래 힘들어요. 그래서 말을 아름다운 말을 자꾸 쓰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게 또 있죠. 2번 물어보기. 자, 신팽이가 읽어볼까요? 물어보기, 바람군 주기. 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생각을 주장하기 전에 상대의 견해를 물어본 후에 적절하게 합니다. 예,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물어봐요.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상대가 뭘 바라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이렇게 들어보고 나서 결정을 해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라는 거죠. 무조건 자기 입장을 얘기하기 전에 아,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 그래요? 근데 그건 제가 할 수 있고 이건 제가 좀 어려운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부드럽지 않아요? 3번은 제가 해봅니다. 져주기와 속아주기라고 되어 있죠. 때로는요, 크게 부딪히면은 일단 후퇴하는 거예요. 일단 후퇴. 선생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2보 전진을 해서 1보 후퇴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는 게 아니에요. 져주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숙이고 다음에 평온한 기회를 보라는 거예요. 계속 전쟁 분위기로 해먹게 갈 수는 없잖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해영 실체는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활하게 우리가 가는 거예요. 심성개발이라는 것은 내 삶의 즐거움, 내 마음의 평화, 즉 행복에서 가는 거고 그 수단이. 어떨 때는 심성개발하다 보면은 심성개발 못하고 막 환경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환경에서 느껴보는 거예요. 그 삶을 느껴보면서 여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이 삶이 누구 거예요? 자, 내 삶이 지금요 괴로워요. 공부를 해도 공부가 잘 안 돼. 뭔가 리듬이 잘 안 잡혀. 그럼 이게 싫잖아요. 그런데요, 이 싫은 삶, 막 깨지고 터지고 이 고통스러운 이 삶, 이게 누구 거냐 이거죠. 이게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것이 내 거다고 하는 순간 나는 순행의 리듬을 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결코 안 싸우는 것이 자기 수행이에요. 내 거다. 감수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느껴보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자기 스스로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무도 줄 수가 없어요.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해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스승이라든지 모든 가르침은 그 전 단계까지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삶이 누구 거냐 물었을 때 그 해답과 그 정답은 자기가 찾는 거예요. 자기가 찾게 됐을 때 비로소 순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물으면 찾게 돼요. 물으면. 그게 이해영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 이해영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물으라는 얘기야. 이 삶은 누구 것인가? 나는 안 싸우겠다. 네. 그리고 이 실천 영어를 우리가 경비에서 하게 되면 아주 멋진 세상이 열립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골드가 먼저 소감을 얘기해볼까? 여기 처음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듣고 하니까 뭔가 좀 제대로 할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새해 들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는 얘기네? 어느 정도, 그 이상으로. 그 이상으로. 아,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롱? 프로롱 네. 말씀? 소감 말씀? 좋은 말씀 감사했고요. 그러니까 저도 들으면서 약간 조금 와닿았던 게 흐름을 따르면 즐겁고 흐름에 거스르면 고통은 끝을 깨친다고 했는데 제가 계속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직 더 힘들구나라는 어쩌면 그런 생각이요. 네. 아, 그렇죠. 거기 이해영이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조금 더 한번 천착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아주 놀라운 세계가 열려있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날개님. 제가 마음이 조금 힘들었던 게 동네를 가르쳐주는 게 많이 힘들어서 그랬던 것 같고 앞으로는 좀 생각을 넓혀보도록 노력해야겠어요.
그렇죠. 생각을 넓히는 게 심성개발이에요. 달동네와 친숙해지면 게임 끝나요. 달동네가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해요. 농민이 소감 한마디. 아니 전에 하던 거잖아요. 전에 하던 거예요? 전에 하던 거. 그렇죠. 심성개발 항상 전에 하던 거예요. 앞으로 할 것도 마찬가지. 전에 하던 거. 그렇지만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실천 열심히 하는 우리 사실 우리 농민군이요 아주 굉장히 아름답게 변화를 했어요 이미. 좀 하려면 진지하게 네. 해야 되는데 진지한 맛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이요. 근데 우리 골드가 이런 얘기 했는데 골드가 더 진지해야 돼. 우리 농민이 형은 실천을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야. 알았어? 골드보다 더 나을 수가 있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고. 착각이야. 내가 진지하지 않으니까 남들이 진지하지 않게 보이는 거야. 네. 진지한 공부를 한번 새 시작해보자. 네. 삼성분이 한번 한 말씀 해봐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분들 얼굴도 보고 그러니까 기분도 새로워지는 것 같아서 더 좋고요. 새해에는 좀 안 싸우기로 하겠습니다. 안 싸우겠다. 나와 안 싸우겠다. 네. 새로운 우리 분들이 또 이렇게 보이니까 좋다. 새로운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성인의 말씀은 나를 새롭게 만듭니다. 좋아요. 우리 지금군이 왔어요. 지금군이 이제 고등학생이 아니라 대학생이 됐습니다. 자, 대학교 입학을 축하하는 박수 한번. 성인이 됐고 또 오늘 그 경제 오래간만에 또 참석을 했는데 네. 소감 한 말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네. 내가 부족하구나. 우리 이제 지금군이 저하고 최근에 한번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이제 공부하다가 학교 공부하다가 이제 대학도 왔고 해서 심성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 아주 아름다운 깨침을 가졌어요. 그 전에는 내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면이 뭐냐면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왜 이만큼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내가 안 되면은 내가 부족하구나. 정말 제대로 한번 닦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금 이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주 훌륭한 성찰은 장래가 촉망되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우리 명심군이 한 말씀. 옛날에 그러니까 제가 그 마음이 어려울 때 아니면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럴 때 너무 좀 괴롭고 그랬었는데 지나고 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도 게임을 하고 뭘 하고 그렇게 했었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내 생각이 뚜껑어의 생각이라는 걸 알고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찬란한 세상을 바라보는데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내가 할 거 다 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핑계거리였다는 거지. 네. 그죠? 그렇구나. 내가 그런 핑계를 안 했구나. 그런 깨달음 얻은 거야. 내가 못한 게 아니라 안 했구나, 내가. 그래서 우리 명신군이 여기서 최고 연장자네요. 네. 그래서 연장자답게 아주 한 말씀 여러분에게 이 신년에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여러분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어요. 세상 깨달음 얘기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거. 그건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자기만의 생각에서 빠지면 난 못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허신군 네. 한 말씀. 아직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또 내일 공부할 게 있어서 좋고요. 그런 생각. 와 역시 심생개발 고참생답게 심생개발이야 하면 좋죠. 하면 좋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는 것으로 즐겁잖아요. 그리고 심생개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심생할 게 있으면 즐겁죠. 아주 훌륭합니다. 하결군이 또 단정하지 않고 집중해서 제 안에서 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나만의 생각, 단정, 부정적인 단정, 뭐 안 된다, 뭐 어쩌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한번 흐름을 따라보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신평군. 네. 새로운 곳에 와서 강의 들으니까 기분이 좋고 여기 시설이 저 흰구름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시설이 좋고 열심히 이제 앞으로 해서 그 전에 했던 거고 이제 많이 이해가 되고 또 다시 이제 새해 맞아서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시설이 좋은데 내 마음은 그대로였네요. 오늘도 늦었고 내가 반성하고 다음엔 이 시설이 좋은 것만큼 내 마음도 내 마음의 시설을 확충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맞지? 예. 반성. 우리 성평. 성편이네요. 이게 지금까지 옛날에 가지고 있던 나쁜 습관들 같은 거 다 버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이랑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지. 극기복리에 내가 극기복리를 하겠다. 나를 한번 이겨서 이를 찾겠다. 아주 뭐 짱짱합니다. 오늘 그 기초를 또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감도 있는데, 자, 새해는 우리가 멋지게 아름답게 변화해서 순행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